자, 포스코퓨처엠의 2025년 사업 보고서가 나왔습니다. 오늘 이 보고서를 가지고 투자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뜯어보려고 하는데요. 현재 실적은 어떤지, 그래서 미래는 어떨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브리핑해드릴게요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? 2025년 포스코퓨처엠 실적. 딱 보면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이 질문인데요. 아니, 매출은 줄었는데 어떻게 이익은 늘었지? 이거 정말 미스터리하죠? 자,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정말 한눈에 딱 들어오죠? 매출 막대는 푹 꺼졌는데 영업이익 막대는 오히려 하늘로 솟구쳤습니다. 와, 어떻게 이런 실적이 나왔을까요?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. 오늘은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볼게요. 먼저 포스코퓨처엠이 뭘 하는 회사인지 그 두 개의 엔진부터 살펴보고 이어서 2025년 성적표를 꼼꼼히 뜯어보겠습니다. 그리고 재무 상태는 건강한지 또 앞으로의 성장은 뭘로 할 건지 강점과 리스크를 점검하고요. 마지막엔 투자자분들을 위한 최종 브리핑으로 정리해 드릴게요. 네,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. 포스코퓨처엠,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회사인지 그 사업 구조부터 한번 들여다보죠. 포스코퓨처엠의 사업은요, 크게 두 개의 엔진으로 돌아갑니다. 이 도너 차트를 보시면, 와, 이제 에너지 소재 부문이 53.6%,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절반을 훌쩍 넘겼네요. 명실상부한 핵심 사업으로 완전히 자리 잡은 거죠. 그러니까 이 회사는 말하자면 심장이 두 개인 셈이에요. 한쪽에는 뭐랄까, 든든한 맏형 같은 기초 소재 사업이 있습니다. 철강 산업에 꼭 필요한 내화물이나 라인 케미칼 같은 걸 만들어서 안정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하죠. 그리고 다른 한쪽 심장에는 전기차 시대를 이끌어갈 아주 역동적인 에너지 소재 사업이 뛰고 있는 겁니다. 배터리의 핵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심지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둘 다 만들고 있죠. 자,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엔진이 2025년에는 과연 어떤 성적표를 받아왔을까요? 지금부터 숫자들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이 표가 2025년 성적표의 핵심입니다. 한번 보세요. 매출이 2.68조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25.8%나 줄었습니다. 아, 역시 전기차 시장 둔화의 영향을 피할 순 없었구나 싶죠?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아랫줄입니다. 영업이익 보세요. 7억에서 328억 원으로 거의 수직 상승했고요. 당기순이익은 심지어 854억 원 적자에서 322억 흑자로 와, 이건 정말 극적인 턴어라운드입니다. 아니, 그럼 이 이익은 대체 어디서 난 걸까요? 다들 미래 성장 동력인 에너지 소재 쪽에서 뭔가 있었나 싶으셨을 텐데 놀랍게도 아니었습니다.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급증의 1등 공신은 바로 전통 사업인 기초 소재 부문이었어요. 여기서 수익성이 크게 좋아졌고 또 회사 전체적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서 비용을 확 줄인 덕분이라고 합니다. 자, 이익이 늘어난 건 좋은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하려면 이 회사가 튼튼한지, 말하자면 기업 건강검진도 해봐야겠죠? 재무 기반은 과연 탄탄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기업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이 부채 비율인데요. 쉽게 말해 빚이 얼마나 있나를 보는 거죠. 2024년에는 139%였는데 2025년에는 103%까지 확 낮아졌습니다. 이건 정말 긍정적인 신호예요. 재무 구조가 훨씬 탄탄해졌다는 뜻이고 또 앞으로 큰 투자를 해야 할 때 쓸 수 있는 실탄을 넉넉하게 확보했다는 의미도 되거든요. 그런데 말입니다. 여기서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. 분명히 흑자를 냈다고 했는데 실제로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은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2,230억 원입니다. 돈을 번 게 아니라 오히려 썼다는 거죠. 아니, 회사는 분명히 이익을 냈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? 장부상으로는 돈을 벌었는데 실제 금고는 텅 비어가는 이 상황.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딱 헷갈려 하시는데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운전 자본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.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해서 설명해 드릴게요. 우리가 가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. 장부상으로는 분명히 이익이 났어요. 그런데 그 돈이 아직 현금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앞으로 팔려고 창고에 쌓아둔 물건, 즉 재고 자산으로 있거나 손님들이 외상으로 가져간 매출 채권 형태로 묶여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당장은 현금이 없어 보이지만 이게 다 미래 판매를 위한 투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.
물론 가장 중요한 건 뭐다? 창고에 쌓아둔 저 재고가 앞으로 잘 팔려나가야 한다는 거겠죠. 이건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자, 그럼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이 회사가 앞으로 무엇으로 성장할 계획인지, 그리고 어떤 위험들을 마주하고 있는지 그 강점과 리스크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포스코 퓨처엠의 가장 강력한 무기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전 바로 이 완결형 밸류 체인을 꼽겠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. 그룹 차원에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버리는 거예요. 포스코 홀딩스가 저 멀리 아르헨티나 같은 곳에서 리튬, 니켈 원료를 구해오면 그걸로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, 음극재를 만들고요. 나중에 다 쓴 폐배터리까지 다시 가져와서 재활용합니다. 이게 되면 뭐가 좋냐고요? 원가도 낮출 수 있고 원료 공급이 불안정해질 걱정도 없죠. 정말 막강한 경쟁력입니다. 정리해보면요. 지금 상황은 딱 저울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. 한쪽 편에는 방금 말씀드린 완전한 밸류체인, 그리고 국내 유일의 천연 흑연 음극재 기술력, 또 LFP 같은 신제품 개발이라는 강력한 성장 촉매제들이 놓여 있습니다. 이게 바로 긍정론의 근거죠. 하지만 반대편 저울에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고 있다는 점, 원자재 가격이 널뛰기를 한다는 점 같은 만만치 않은 리스크 요인들도 함께 올라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그래서 어쩌라고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최종 브리핑을 시작하죠. 그래서 앞으로 포스코 퓨처엠을 계속 지켜보실 때 활용하시라고 제가 투자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실적 측면에서는 에너지 소재 부문의 이익률이 개선되는지, 재무 건전성 면에서는 영업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돌아서는지, 또 성장성 측면에서는 새로운 공급 계약 소식이 들려오는지, 마지막으로 전략 면에서는 LFP 같은 신제품이 잘 팔리는지, 이 네 가지를 분기마다 체크해 보시면 투자의 방향을 잡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앞으로 포스코 퓨처엠의 주가 향방은 딱 이 세 가지 변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. 첫째, 얼어붙은 전기차 시장에 언제쯤 봄이 오는가? 둘째, 그룹 차원에서 약속한 원료 공급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가? 그리고 마지막 셋째, LFP 같은 새로운 무기들이 시장에서 제대로 먹히는가? 이 세 가지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.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. 과연 포스코 퓨처엠이 가진 완결형 밸류체인이라는 이 강력한 무기는 지금의 시장 한파를 이겨내고 회사를 다시 한번 날아오르게 할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투자자 여러분 각자의 몫일 겁니다. 오늘 제 분석이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